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30번의 탄핵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 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서, 아유, 사실 지금 방송 킬 상황이 아닌데, 엄청 지금 일이 저도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또 안 킬 수가 없어갖고, 역사적인 날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예, 아이고, 나라나오님 행사 지겨워 죽는 줄, 왜 이렇게 구리게 진행하는지, 그, 저하고 똑같이 느끼셨네. 저도 그걸 딱 보면서 그 권영세가 너무 신이 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쓸 기회가 없었는데 권영세, 권성동, 황우여 너무 신난 것 같아. 난 무슨 권영세가 대통령 출마 연설하는 줄 알았어. 대통령 출마하는 줄 알았어, 권영세가. 음, 정말 그 수준이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그 한동훈 대통령이 돼서 국힘의 분위기가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은 뭐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본 게 뭐 TV조선에서 그걸 방송을 하더라고요. 어떤 방송이 좋은가요? 혹시 괜찮은 방송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그 봤던 거는 그 TV조선이었는데, 한번 보죠. 아, 예, 이거 이게 괜찮나요? 보셨죠? 그 젊을 때 모습.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청년들과는 있어. 예. 그래서 전부 6개 기관 거를
합산을 하고 이걸 5대5 비율로 이걸 이제 계산을 하고 또 혹시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검산을 하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드디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 네, 사인이 왔어요. 자, 결과가 여러분 나왔다고요? 드디어 이제 결과 발표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을 향해서 청년에 대해서 진심으로 오늘 토크를 해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두 후보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어느 게 난 거야? SBS? SBS에서도 하고 있나요? 일리 있는 회복력 광동 경옥고. 저도 이제 경옥고 먹습니다. 아, 이건 또 뜨거운 아닌가? 지중해를 주름잡는 시어서커 소재로 채널 A. 개표 발표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던 순간, 지금까지는 조금 편했다며 이제는 살짝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이제 기술적인 실무적인 준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준비가 모두 브라나 노우님, 끝나면 마지막이니 실컷 즐겨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을 무대로 모셔서 개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는 동안에 정말 전국- 긴장된 순간이네요. 각지에서 오신 우리 대의원들 어디에 계신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대의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서울시. 제일 많으시네요. 자, 우리가 그 무대 뒤를 보시면요, 작년 전당대회 기억나시죠? 저 뒤쪽에는 어쨌든 뭐 잘 안 보였어요. 저쪽에 저는 있었거든요. 한동훈이 제가. 근데 무대가 잘안 압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되리라 이번에는 생각합니다. 저 뒤에 스탠드 표차도 좌석을 다 설치해서 뭐 아슬아슬하게 저 되는 게 뒤에서도 아니라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압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되리라 이 이렇게 전당대회 생각합니다. 정말 큰 행사인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세심하게 준비한 우리 그동안 당의 우리가 열심히 당직자들, 기도하고 우리 실무 당직자들 열정을 보인 게 있지 큰 않습니까? 박수로 격려와 예.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당 대의원 여러분, 한번, 환호성을 기대를 해보십시다. 들어보고요. 부산시당 대의원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네, 부산 어디 계십니까? 부산. 앞에 계시네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대전입니다. 대전으로 가죠. 대전 어디 계세요? 네, 중앙에 또 계십니다. 대구로 갈까요? 대구시당 대의원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 어디 어디 계십니까? 계세요? 대구시당, 저 뒤에 계시네요. 자, 광주. 자, 저희 고장 광주시당 대의원 여러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아유,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래도 인천으로 썸네일을 가겠습니다. 갖다가 한번 인천. 읽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통령 자, 방송 25년 5월 3일 가네요. 방송 자, 한통령 세종은 속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압승 기원 방송 네. 오후 3시 46분 감사합니다. 최종 대선 자, 후보 발표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5차 준비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자, 여러분, 준비가 됐답니다. 드디어 한번 보시죠.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표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통령 후보자 선거의 개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표 이제 네, 결과를. 개표 결과 이양수 사무총장께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개표 결과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황미호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투표 결과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는 50%, 여론조사 결과는 50%를 반영하였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5월 1일 목요일에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였고 5월 2일 금요일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단을 상대로 어쨌든 ARS 투표를 이기더라도 실시하였습니다. 압승으로 이겨야 정상입니다. 여론조사는 5월 1일 네. 목요일, 압승을 안 하면 좀 5월 2일 이상한 거예요. 금요일 양일간 압승으로 4개 이겨야 여론조사 정상이다. 기관에 이렇게 의뢰하여 말씀드립니다. 각 1,500명씩 총 6,000명을 표본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76만 4,853명, 그중에 총 투표수는 40만 2,481표로 최종 투표율은 52.62%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투표율도 높습니다. 다음은 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득표수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그리고 이를 환산한 득표수, 이들을 종합 총합산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후보자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선거인단 결과 24만 6,519표, 여론조사 결과 51.81%, 환산 득표수 20만 8,525표, 최종 합산 45만 5,044표, 득표율 56.53%입니다. 다음으로 한동훈 후보, 선거인단 결과 15만 5,961, 여론조사 결과 48.19%, 환산 득표수 19만 3,955, 최종 합산 결과 34만 9,916표, 득표율 43.47%입니다. 그러면은 개표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함께 6월 3일 대통령 이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조금 제가 계속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공교롭게 그 맞아떨어졌네요. 예, 쭈애니님, 한동훈 승리 같은데, 예, 맞나요? 쭈애님 반갑습니다. 예, 예, 쭈애님, 예, 종이님은 알고 있을 듯. 예. 아, 나른한 오후님, 예, 엥, 망했네, 대한민국.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음, 좀 우려했던, 그게 맞아떨어졌는데, 예, 장수봉님, 예, 오늘은 한국보수의 사망의 날입니다. 예, 보성님, 조작 같아요. 이게 제가 우려했던, 그런 게, 예, 이게 됐는데, 왜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구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룰을 갖다가 만들 때부터 해서, 여러 겹으로, 구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선 룰 중에 이제 없던 게 더 들어간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2인.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과반이 넘지 않으면 다시 투표한다. 이거거든요. 이 얘기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을 때, 그때는 그 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4명 중에 그냥 최다 득표자가 그냥 올라가는 걸로, 최종 후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2명이, 그러니까 과반을 못 넘으면 둘이 다시 투표한다. 이걸 넣은 거죠. 그걸 넣은 거는 뭐냐면 결국 뭐 한동훈 죽이기, 그것 때문에 넣은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명이 있을 때는 김문수하고 뭐 홍준표 뭐 이렇게 안철수 표가 막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동훈이 최다 득표를 갖다가 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4명 중에 다시 2명을 뽑아갖고 2명이 붙는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결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뭐 그게 상관없어요. 뭐 김문수가 됐건 홍준표가 됐건 간에 어쨌든 반한동훈 이렇게 갖고 결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룰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16일 날 왜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사퇴의 변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16일 날 그 새벽에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그때 발표를 갖다가 오전 10시인가 그렇게 스케줄이 잡혀갖고 월요일 날 했는데 그날 제가 새벽에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게 타이밍인데 결국 일하는 거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온 언론이 이렇게 집중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매번 내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뭐 사퇴 기자회견 한다 했을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마이크가 다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절호의 기회니까 신당 창당을 서원하시라. 마이크가 집중됐을 때 핵폭탄을 터뜨려서 지금부터 준비하셔 갖고 그렇게 가시라. 그 방송을 갖다가 12월 16일부터 시작해 갖고 거의 뭐 3개월, 4개월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신당 창당 서명 운동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힘은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생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수위가 필요한데
그거를 갖다 이제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신당 창당, 새술은 새부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에 하나 신당 창당을 해서 신당 창당의 후보로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그렇더라도 만약에 뭐 해갖고 떨어졌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신당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나가갖고 떨어지면은 다시 쫓겨나가야 되지만 힘을 다 잃는 거 아닙니까? 다시 쫓겨나가야 되지만 신당 후보로 나왔다가 만에 하나 떨어지더라도 그 힘이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다. 계속 있는 거다. 그러면 한동훈 신당에서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서울시장도 나오고 하면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 올수록 한동훈 신당은 보수의 중심 제1당이 되고 국힘은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갖고 뭐 정의당 수준으로 될 거다. 그래서 신당 창당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죽이려는 그 수구 세력이죠. 밥통을 최강산 표현이 밥그릇 지키려는 세력. 그 세력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그 후보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분명히 신당 창당도 생각했을 거예요. 신당 창당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참에 그 국힘 안으로 들어가서 국힘의 후보로 나와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힘도 개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영상 올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갖다가 밟으려고 했지만 나는 살아 돌아왔다. 이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나온 김에 제가 이 영상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올린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본인이 얘기한 영상입니다. 그 얘기가 제가 아주 공감이 가고 그걸 갖다가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건 1분짜리니까 잠깐 보시죠. 밟아도 살아 돌아온다. 한번 보시죠. 소위 말하는 친문계 정치인들이 우리 당에 갑질하면서 당명 바꿔와라, 뭘 해라, 안 그러면 안 놀아주겠다, 이따위 얘기하는 거 제가 화났던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시, 그런 모욕, 그런 갑질 당하지 않도록 당을 재건할 겁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재명 세력에게도 밀려난 친문 세력에게 구걸할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혁하겠습니다. 그걸 당 밖에 있는 친문 세력에게 갑질당하고 모욕당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쫓겨났습니까? 쫓겨나고 다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걸었던 게 뭡니까? 정치를 개혁하겠다. 구태 정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로 보수를 바꾸겠다 아닙니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이겁니다. 한동훈은 끝났다. 그런데 제가 밟아도 이렇게 끈질기게 다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올 때마다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그게 보수 정치를 승리로 이끌 겁니다. 소위 말하는 친문계 정치인들이 우리 당에 갑질하면서 당명 바꿔와라, 뭘 해라, 안 그러면 안 놀아주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의 선택은 뭐에 대해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국힘에 들어가서 후보로 나오면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엄청 애를 쓸 거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이참에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이참에 국힘을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큰 포부를 갖고 국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이 대통령이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정당이거든요. 정당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무소속을 나와 갖고 대통령 되는 경우는 제가 못 봤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뭐 다른 나라에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무소속 출마해 갖고 대통령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이야 가능할 수 있죠. 지역이 워낙 작으니까 뭐 무소속 출마해서도 뭐 이해찬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뭐야 홍준표도 무소속으로 돼 갖고 살아 돌아오고 뭐 이 권성동도 살아 돌아오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딱 한 명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의 조직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국힘은 권성동, 권영세 또 권성동, 권영세에 누가 있어요? 김건희, 윤석열이 완전히 이렇게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을 돕는 세력은 굉장히 미비하고요. 국회의원 한 18명. 그리고 한동훈을 죽이려는 세력은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한 8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장악력, 그들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 갖고 뭐 다겸위원장이니 뭐니 이렇게 어쨌든 결과가 참 참담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도 그거는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국힘으로 들어간다. 이거가 아니라 내가 신당을 창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힘에 다시 들어가서 승부를 걸 것이냐, 이어 갖고 많이 고민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신당 창당보다는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을 개혁하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근데 결국은 인제 친윤 세력이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세력이었다. 너무 갈 때까지 갔다. 끝장 막장까지 가 갖고 도저히 개혁이 안 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똘똘똘똘 뭉쳐 갖고 결국은 '판을 뒤집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쪼끔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얘기는 했잖아요. 63% 자꾸 63%, 63%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샤이 한동훈이 있어 갖고 63% 지지했던 게 어디 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표면적으로 안 나오는 것뿐이지 한동훈이 나오면은 이 당에서 딱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 갖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될 거다. 근데 제가 그걸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계엄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IMF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IMF 이전 거는 다 쓰레기라니까요. 이전 정보는 다 쓰레기고 IMF 이후에 거를 잘 분석해 갖고 가야 사람을 남는데 계엄도 똑같습니다. 계엄 이전 거는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제가 왜 신당 창당을 얘기할 때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몇 논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국힘에서 정치하다가 죽겠다고 그랬다. 그렇게 그 논리의 인제 반대 논리가 그거였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계엄령 전의 얘기고 계엄 선포라는 거는 계엄 선포 이전 거는 다 그냥 쓰레기다. 뭐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건 뭐 무슨 약속을 했건 그건 다 쓰레기고 그 이후부터 한 얘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 갖고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키님, 찌찌명 다시 살려주네요. 또 한 달을 가슴 졸이며 살아요. 지금이라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싸워야 할 때.
정말 이거는 이재명이 운이 좋은 건가요? 예? 그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다 죽어가는 이재명을 살려냈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또 김건희, 윤석열이 또 한동훈을 죽임으로 해갖고 또 이재명을 또 살려주네요. 네? 아니, 이명계약 했습니까? 이재명하고 김건희하고 무슨 이명계약이 있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지금 다 그 위기의 순간인데, 이재명이 날아갈 순간에 또 한동훈을 갖다 죽임으로 해갖고 또 다시 회생을 시키는, 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아크로비스타에선 파티 열지 않아요. 샴페인 터트리고 막 난리 났지 않았을까요? 우와!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예.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지 누가 좀 생중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크로비스타. 역시 이 수국골통들의 벽을 넘기에는 너무 늦었다. 예. 이 국힘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국힘은 그냥 수국골통으로 자기 밖으로 꽂히게.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건 말건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은 샴페인 터트리고 있지 않을까요? 축하 파티 하지 않을까요? 이제 확실히 나 대통령 됐네. 아무도 이제 나를 못 막는다. 한동훈만 안 나오면 된다. 그렇게 고사를 드렸는데 드디어 한동훈이 김건희, 윤석열한테 잘렸다. 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뭐 그렇게 하고 축하 파티 하지 않을까요, 지금?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살지? 희망이 없네. 아니, 그동안 한동훈 후보 그거 보는 재미로 살고 또 지지하는 재미로 힘을 얻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야, 정말 보성님, 조작 같아요. 조영숙이 조작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아니,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황우여가 발표할 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이 당원 투표 50%, 일반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당원 투표에서는 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 다 쥐고 80명이 다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김문수를 갖다가 밀어라 하면은 그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당은. 그래서 좀 당원 투표는 좀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여론조사는 뭐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뭐 동성로부터 해서 뭐 대구, 부산, 마산, 아니 가는 데마다 어제 송파까지 가는 데마다 정말 인산인해를 그렇게 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황우여 발표에 의하면 여론조사 있잖아요. 당원 투표 말고 여론조사에서도 졌어요. 김문수가 뭐 51점 몇 프로야.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을 넘었다는 거지, 김문수가. 정말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변에 김문수 좋다는 사람 제가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도 김문수 좋다는 사람 제가 정말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김문수가 여론조사에서 51% 이상을 받았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성님, 안에서 오래 걸리는 거 보니 조작 같아요. 나른한 오후님, 탈당. 그럼 이제 있을 필요가 없죠. 이 당비를 왜 냅니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그 후보의 그 스탠스를 아마 이제 오늘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다음 주쯤 해갖고 무슨 스탠스를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들어보고 그러고 우리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컨거스님, 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완전히 이제는 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를 가든 중남미로 가든 가겠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 확정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아니, 이재명하고 김문수가 어떻게 잽이 됩니까? 또 이재명하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뭐 한덕수한테 양보를 한다 쳐도 이재명하고 한덕수가 잽이 됩니까 도대체? 정말 이거는 완전 일종의 음모론이 좀 작동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표차도 뭐 조금 난 게 아니라, 아니 김문수가 50%를 넘었는데 한동훈이 38%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뭐 12%, 15%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그런 상대인가요? 한동훈하고 김문수의 그 경쟁이 그렇게 뭐 한 15%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패색인가요, 그게? 전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김문수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뭐 박비에서 뭐 44대 45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50 몇 대 38? 아니 김문수가 그런 존재입니까?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보성님, 책당 1개월 된 지 투표권 좀. 예, 레몬수님, 신천지에서 김문수로 밀었다 하네요. 아이고, 또 신천지. 요즘 한참 기사 나오는 게 그 건진법사 관련해 갖고 거긴 또 통일교잖아요. 통일교의 2인자면은 뭐 총수나 다름없는 거죠. 통일교의 뭐 2인자가 그 YTN을 살려고, 방송국을 살려고 김건희한테 줄을 댔다. 누굴 통해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줄을 댔다. 지금 그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이단들이 이렇게 설치는가 모르겠어요. 예. 무당하고 이단하고 공통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나른오님,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못 나가요. 예,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는 못 나가죠. 장수봉님, 한동훈 신당 창당이라고 해서 한국 보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론조사가 정말 저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원 투표에서 졌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론조사에서 51%가 나왔다, 김문수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혜기님, 김문수보단 한덕수. 그러니까 김문수는 바지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압박을 할 겁니다. 아마 김문수한테, 한동부한테 그냥 양보해라, 한덕수한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도혜기님, 우리 한동훈은 차기로 갑시다. 멀리 봅시다.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신당 창당을 12월부터 얘기했던 건데, 안에 하나 이번에 이재명하고 붙어갖고 떨어지더라도 신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신당에서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뭐 도지사, 서울시장 이러면서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좀 기다려보죠. 예, 한동훈이 어떤 결정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한동훈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는 좀 신뢰가 될 것 같아갖고, 오늘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나라노우님, 문수는 어버버하다가 문재인골 나겠네. 예, 김문수는 대통령감이 아니죠. 예, 누가 봐도 아닙니다. 국힘에서 친한들은 살아남기 힘들 듯. 예. 애니님, 네, 망했어요. 강솔민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선생님 말씀이 옳았네요. 신당창당이 답이었네요. 근데 한 대표님 성이 신당창당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쩌죠? 진짜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날아오네요. 한덕수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 김문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싸우려면 한덕수하고 싸워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김문수보단 한덕수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는 명분이 없지만 한덕수는 명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탄핵당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예. 그러니까 그나마 명분을 갖고 싸우려면 그냥 한덕수. 근데 그 잽이 될까요? 이재명하고 한덕수하고 붙어갖고
과연 한덕수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제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 5.18 뭐 참배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 내면서 막 이렇게 막 이걸 뭐 모으면서 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서로 사랑합시다." 종교 집회입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저도 호남 출신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 갖고 정말 어이가 없다. 네. 정말 폭망한 것 같습니다. 예. 정경희 님 불쌍해요, 한동훈. 정말 한동훈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예. 옌이 님 힘이 빠지네요. 지금 인제 우리는 오늘부터 무슨 낙으로 살지 모르겠어 정말. 예? 갑자기 대선에 관심이 팍 꺼지네. 한동훈 희망을 보고 대선에 그렇게 집중했었는데 대선에 관심이 팍 꺼져요. 정말 힘 빠집니다. 무지개 님 오늘 사진 행에 부정 나는 거 보였어요. 뭐 부정? 부정 투표? 부정 선거? 정영이 뭐 어쩌죠. 살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정유진이 그냥 탈당해야 됩니다. 무지개님 무소속 출마.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무소속 출마는 안 되고요. 탈당해서 신당은 차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아마 한동훈 대표 성향상 신당을 차리더라도 대선 끝나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제 신당차를 차린다면 코스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선거 도중에 신당 차려 쪼개내가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6월 3일 결과 보고 결과는 뭐 이재명이 될 확률이 높죠. 한덕수 건 한 김문수 건 간에 이재명이 이기겠죠, 둘이 붙으면. 그러면 그거 6월 3일 날 끝나고 바로 신당 창당하면 그때는 뭐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걸려 있는 게 뭐냐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7 년까지는 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6 년은 못 해도 4 년까지는 할 수 있다. 2027 년까지는. 그러면 지금 하나 남은 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존에 지금 선거법 위반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인제 최종 선고만 남은 거지 그게 유죄라는 거는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느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멈추느냐 그거 갖고 논쟁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법률적인 해석을 갖다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데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그냥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면 바로 또 우리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잖아요. 정말 신당 창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당 창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경험을 해 봤잖아요. 국힘이 이 수골 통일해서 이게 개혁이 안 된다. 개혁이 안 된다. 예. 정유진님 탈당하고 신당 차려요. 예. 무지개님 돈은 성금 모아 오두막님 선생님 그동안 타국에서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무지개님 그래요. 신당 애플민트님 친윤들 조작 같아요.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예. 잘 살아보세님.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썩어 빠진 나라 망했습니다. 또 카페님, 헐, 구구 세력이 단합. 정혜인님, 우리 다시 후원금 내서 한동훈 살려. 아니, 한동훈이 만약에 신당 창당하면 당연히 또 우리가 창당하는데 창당 후원금을 내야겠죠. 예. 나라오님, 이해 불가. 도저히.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애플민트님, 눈물 나네요. 또카페님, 창당이 답이다. 동그라미님, 이해 불가합니다. 상황에서 2%만 더 획득해서도 거기서 끝났는데 상황에서 50% 득표해서 끝냈으면 또 카페님, 당원 여러분 탈당합시다. 신당 창당. 아니 이거는요.
우리가 한동훈 후보도 전략적으로 좀 압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신당 창당을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후보가 신당 창당을 하고 싶어도 한동훈 후보를 서포터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 했던 사람들, 또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당은 때려 죽여도 안 된다. 무조건 죽어도 국힘에서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흔히 얘기해서 한동훈 팔이를 하고 있던 많은 유튜버들이 제가 신당 창당하고 막 서면 받고 그럴 때 완전 개지랄 떨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필리핀에서 제가 그거 갖고서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다. 신당 창당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신당 제가 모금한다는 얘기는 정말 모금의 미음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모금해 갖고 뛰려고 그런다." 그다음에 뭐예요? 그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갖다가 무슨 뭐 한 건당 뭐 25,000 원씩 팔아먹으려고 한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신고해 주세요. 그 계제를 떨던 게 그 한동훈 파리 유튜버들 아닙니까? 저는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는 한동훈 후보를 좀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신당 창당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열망이 이렇게 무너진 국힘에 이게 안 바뀌잖아. 어? 개혁이 안 되잖아, 국힘이. 예? 아니 걔네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똘똘똘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민주당보다 국힘이 탁월한 건 뭐냐? 밥그릇 지키는 거는 탁월하다. 민주당이 따라갈 수가 없다. 나머지는 다 져. 민주당한테 다 져도 밥그릇 지키는 거는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야. 정말 우리가 좀 한동훈 그 캠프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를 좀 압박을 해 갖고 "신당 창당해라." 그 운동을 좀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신당 창당했으면 대통령 됐다고 이번에. 예. 신당 창당했으면 대통령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예. 12월 16 일부터 해 갖고 한 4 개월을 갖다가 왜 신당을 창당해야만 되는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중도층을 갖다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중도가 볼 때는 국힘은 수구꼴통이래가 극울해서 도저히 나는 때려 죽여도 국힘 안 찍는다. 민주 때려 죽여도 이재명 못 찍겠다. 이게 극우의 입장이라고 그 중도의 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벼이 있다. 그래서 그걸 눈치 까고서 이준석이 먼저 깃발을 꽂았다. 홍대에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3지대 예? 거기 가 갖고 깃발을 꽂고 한동훈이 했으면 거기에 우리 같은 온건 보수 플러스 중도우파 중도좌파가 한동훈한테 결집해 갖고 일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력으로 보면 일당이 될 수 있었는데 한동훈이 국힘으로 나오니까 어정쩡하게 우리도 딸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사람 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전략이 좀 어정쩡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한동훈한테 좀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권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신당 창당하시라고 강력한 좀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들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엄청 지금 낭망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로님 제발. 나른한 어머님 답답하네요. 아이고 총 맞은 기분님 어이상실 나름 진짜로 총 맞은 기분이네요. 이 정정이 안타깝게 되었나요? 국힘은 안 되겠네요. 희망은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만 믿고 응원했는데 한동훈님과 지지하시던 분들 얼마나 참담할까요? 이경아님 나라 끝났어요. 나른한 어머님 다시 한동훈입니다. 한순희님 한동훈 후보님 운이 좋아요. 이번에 대통령 되면 또 민주당에서 탄핵시킬 것입니다. 다음 기회가 있어요.
정희님, 예, 짜증납니다. 동그라미 정말 미친 것들 욕이 나오네요. 이경아님, 기회 안 옵니다. 6조연생 한동훈님, 편파 경선으로 끝났네요. 찌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국힘과 친윤이 몰락의 서막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답답합니다. 이경아님, 국힘 버립니다. 예, 투표 끝 탈당. 아이고, 도랑님, 예, 반갑습니다. 도감이 이재명당이 예, 완전 축제죠, 지금. 예, 나로only 절망, 안꽃님, 나라를 이재명한테 가자마자 미친 일부 보수들. 일부 보수가, 결국은 뭐, 그거죠. 김건희하고 윤석열이죠. 예, 권성동, 권영세. 그겁니다. 아니, 오늘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권영세가 연설하는 거 굉장히 길게 연설했거든요. 아니 내가 그 연설 들으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뭐가 저렇게 신이 나 갖고 아니 너무 신이 나서 아니 다시 한번 보세요. 재방송 한번 다시 보세요. 그 권영세가 연설하는데요. 내가 그랬잖아요. 대선 출마 선언인 줄 알았다고. 예? 너무 신이 나 갖고 미리 알았나? 어? 한동훈이 죽어나가는 걸 미리 알았나? 아, 정말 정희님 이민 가야 될 듯. 예. 이경아님 희망껏 정치 관심 끌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민 갈 생각을 하시면 그 용기를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갖고 신당 창당을 만들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민 갈 에너지 갖고 이민 가는 게 그 보통 문제입니까? 예? 엄청 복잡합니다. 예. 그 에너지면은 한동훈의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다. 이경아님 조작 같아요. 예. 정희님 거꾸로 발표한 듯. 정말 거꾸로면 딱 맞는 얘기인데 아이고, 정말. 한순희님, 탈당할 수 있는지요? 네, 이래님, 신당창당, 한동훈님, 합시다. 전정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한통령의 마을 어찌할까요? 눈물과 마음을 걷잡기 어려워요. 대표님 말씀처럼 창당으로 갔어야 했는데, 어찌 저들 원수를 갚아야 하나요? 정말 소망이 없네요.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데 실수가 있을까요? 이제 한동훈도 느낄 만큼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럼 신당창당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아직 젊잖아요, 한동훈이. 그리고 신당창당하면 일단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 또, 3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좀 미련을 버리고, 국힘의 미련을 버리고 신당창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비장의 무기를 갖다가 제가 왜 한동훈이 결정하기 전까지 이거를 좀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절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비장의 전략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요. 내년이 지방선거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셔야 돼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 서울시장, 그러니까 신당 창당해갖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100% 됩니다. 예. 하지만 또, 한동훈 후보가 또 미련이 남아갖고 국힘에 나는 끝까지 남아있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또 우린 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국힘에 계속 남아있겠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힘 안에서라도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셔서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그러니까 딱 거의 한 1년 남았네요. 예. 지방선거가 26년 6월 3일이거든요. 한 1년쯤 남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좀 신당 창당해갖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은 그냥 10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국힘에 나오면은 또 모르죠. 또 내부 경선을 갖다가 뭐 나경원, 원희룡 뭐 쭉 나와갖고 또 친윤들이 그 한동훈 죽이기에 또 앞장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한동훈 대표님한테 컨설팅을 하자면 절망하지 마시고 자, 목표를 바꾸시라. 1년 후에 서울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한동훈의 정치력을 서울시장이 돼서 한동훈의 정치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단을 좀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 신당 창당을 하고 후보로 나오시라. 그러면 100% 되신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당 창당이 아니라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결론이 나니까 6월 3일 날 신당 창당 선언을 하세요.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1년 잘 준비해서 6월 3일 날 하시고 신당 창당 선언하시고 1년 잘 준비해서 서울시장 잘 준비하셔갖고 그 한동훈 신당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를 나오시면 100% 정말 99.9% 100%는 조금 99.9%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이명박 코스를 가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서울시장 자리가요. 오세훈처럼 그 무능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서울시장 자리는요. 사실 제2의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예. 꼭 제가 정말 이게 낭망하는 사람도 많고 한동훈 대표도 아까 그 표정 보셨나요? 한동훈 대표의 그 좌절하는 표정 보셨어요? 정말 너무 어이없어하는 그런 표정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예. 6월 3일 날 핵심은 이거예요. 컨설팅의 핵심은 6월 3일 날 대선이 투표를 하면 6월 4일 날 신당 창당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신당을에서 서울시장 1년 준비하셨다가 26년 6월 3일이 딱 1년이에요. 예. 6월 3일 날 지방선거니까 1년 동안 잘 준비하셔갔다가 그 한동훈 신당의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를 나오셔갖고 당선이 되시라. 그래서 보여주시라. 4년 동안 한동훈의 국정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시라. 그리고 대선에 나오시라. 다음번 22대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번 대통령은 한동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5년을 국민들 스스로 준비해야 6, 7년생 한동훈이 지금 신당장 나오고 나오면 한동훈 이미지만 버립니다. 와신상당 국민투표는 아무래도 역선택이 심했다고 봅니다. 개딸들도 무당층이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그냥 김문수 무는 거 예측 가능했죠. 지금 당장 신당 창당을 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6월 4일 날 하시라. 대선 끝나고 6월 4일 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꽃님, 한동훈 후보님, 국회의원 선거 나가셔야죠. 국힘에서 극우 보수들한테 전화 돌려나 봐요. 나로원이 할배 전홍이대 시부랄 것들. 예. 정인님 그냥 모든 게 짜고 진 것 같아요. 나로님 댓글에 책당인데 전화 잘못 받으신 분도 계시던데 선플라워님 이 나라는 끝났어. 이영수님 앞으로 정치는 멀리 해야겠어요. 너무 실망. 한상수님 맥이 쭉 빠지네요. 예. 부장님, 한우님 의견에 드립니다. 선플라워님, 진영이가 대통령 되겠네. 저런 할배, 김옥은, 의나루님, 예. 한동영님 말이 맞았어요. 신지어도 신당말 꺼내지도 말라고 하더니, 예. 이정현님, 국힘은 희망이 없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 국회의원들은 모두 자기 기득권에만 신경 쓰고 국민은 뒷전이네요. 선플라워님, 한동훈 후보님도 원내 들어가지 당대표 다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릴리님, 일이 바뀐 거 아닌가요? 예. 백은현님, 눈물이 나네요. 나라 망한다. 아직 젊으시니까 기회 많아요. 여의나루님, 춘떡이 같은 것도 신당 차려 존재감 드러내는데. 글쎄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목이 터져라고 4개월을 갖다가 외쳐도
알아듣질 못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백은현님, 이제 대선 관심 없어요. 예, 전정희님, 대표님 저는 멤버십 가입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꼭 해야 하는데요. 멤버십 가입 쉬운데. 아이고, 멤버십 가입이 안 되시나요? 예, 제가 30초면 멤버십 가입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이거 한통령 첫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세요. 예, 한통령 이게 첫 페이지잖아요. 그럼 여기 더보기, 예,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 보면 여기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이시죠? 멤버십 가입 링크? 그냥 이거 누르시면요. 그냥 바로 멤버십이 가입이 돼요. 여기 갖고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그 멤버십 가입 이렇게 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뜨거든요. 팝업 창이. 김재현님께서 이 한통령 그럼 이 채널에 중에 검사, 1호 검사장, 법무장관, 멤버십 당대표, 하셨는데 대통령. 또 예. 가장 높은 이 대통령 5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대통령 등급으로. 선택하셔갖고 근데 여기 한통령은 가입하시면 뭐예요? 됩니다. 한동훈 대표를 검사장, 갖다가 검사장, 우리가 차기 가입, 대통령을 만들자. 차기 법무장관, 우리 가입. 대한민국의 예, 차세대 이렇게 리더로 세우자 가입하시면 이런 됩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이걸 갖다가 PHP이기 등급을 때문에 이름을 패소로 뭐라고 해야 뜨는데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PHP는 패소입니다.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 예, 주인공 여러분이 하면 아닙니까? 원화로 그래서 뜹니다. 한국 돈으로. 너무 쉽습니다. 예, 10초면 할 수 있는 멤버십 가입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잊어먹으시면 요거 다시 리플레이 해갖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한다님, 국힘당에서 안 될 것 같아요. 냉풍이님, 이제 신당 해야 할 듯요. 이정현님, 바람이 한 대표님한테 가고 있었는데 후보님도 답답하시겠죠. 힘내시고 다음을 위해 건강 지키시고 다음을 기약하세요. 냉풍님, 이제 국힘에서는 안 돼요. 정희님, 너무 속상하네요. 전쟁님, 그래도 한동훈은 아직 젊으니 다음 기회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사랑한다님, 한동영 채널 말씀이 옳았어요. 정희님, 국힘 탈당해야 하나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예. 아니, 오늘 이제 발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무슨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예, 보고 결정합시다. 예. 67년생 한동훈이요. 한덕수 카드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저항론과 한덕수를 내세운 빅텐트론에서 불안한 보수층이 텐트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힘 깨지고 찌개도 찌개볼 풍심발산 날 겁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찌시되더라도 찌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친한은 이제 국힘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에 대통령 선거 후에 신당 창당에 이제는 동조. 여러분 이거요. 지금 그 67년생 한동훈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한동훈 대표가 제가 항상 설명했죠. 한동훈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고 싶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당은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한동훈 네가 죽더라도 국힘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꾸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니 한동훈이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신당 창당을. 그러니까 더 큰 세력들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니 그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했던 유튜버도 한통령 채널 빼고 그 이외 예? 한통령을 제외한 그 모든 한동훈 지지 채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당 창당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코인빨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갖다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댓글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페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는 뭐예요? 한동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예요. 찬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신당 창당을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입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지금이. 봐라. 니네들이 우겨갖고 지금 이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지금 이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냥 페북이건 뭐 무슨 뭐 유튜브 댓글이건 간에 신당 창당 하시라는 댓글을 갖다가 수천 개 수만 개씩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달겠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달아갖고
신당 창당의 시점은 어디냐? 6월 4일 날 신당 창당하시라. 6월 3일이 투표 날이잖아요. 그러면 6월 4일 날 결론이 오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4일 날 신당 창당 선언을 하시라. 그리고 1년 준비해 갖고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거기 후보로 나와서 서울시장이 먼저 되시라.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좀 합시다. 예. 제가 그 한통령 채널이 또 중심이 돼갖고 지난번에 신당창당 서명운동 했듯이 이 무브먼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치인 중에요. 믿을 만한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아니, 이 순간에 누굴 믿겠습니까?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 아니,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죽으나 사나 한동훈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한동훈 스스로가 그 틀에 묶여갖고 그 주변 사람들이 놔주질 않기 때문에 그 틀에 묶여갖고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국힘 쪽으로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좀 그 틀을 갖다가 우리가 좀 깰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열심히 댓글을 달아갖고 한동훈을 설득을 합시다. 예. 아, 구독자의 행복님, 수사 요청해. 여인하루님. 오늘 아침에 김문수가 페이스북에서 지가 됐다고 썼다가 금방 내렸다는데 이놈들 무슨 짓인지. 정말요? 와,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하루님. 백은현님, 신당 창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세요. 여인하루님,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께 컨설팅 좀. 한동훈 후보가 정말 한번 만나자 연락이 오면 정말 제가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지금 내일도 비행기 표 끊어갖고 예, 서울 날아가갖고 제가 정말 전략을 짜드리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님, 신당 창당이 답이었을 듯. 전정희님, 우리도 그냥 듣기 싫고 그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학을 띄었습니다, 이번에. 예. 장수복님, 억장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날씨조차 흐리네요. 신당창당 대표님 사표 때부터 주장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꼭 신당창당 합시다. 예. 우리가 좀 압박을 합시다. 강력하게 압박합시다. 한상수님, 발표전 김문수 마누라 소개할 때부터 예감이 이상했어요. 예, 마누라 소개 저도 봤습니다. 예. 김현숙님, 카페님, 네. 알파고 브라보도 열받았어, 지금. 엄청 찢어대. 예. 성공하고 싶은데, 대표님 생각은요? 아니, 어쨌든, 다음 주에 좀 지켜봅시다.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를 보고 결정합시다. 예. 탈당이건 성공건 간에. 예. 김현숙님, 문수알배 표정이 기분 좋아. 예. 나른한 호님, 신당창당 욕한 인간들. 예. 사랑한다님, 네, 국힘에서는 안 쓴다고 하셨어요. 김현숙님, 부인 소개할 때부터 이상하대. 왜 갑자기 부인은 소개했죠? 정말 이상하네.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왜 갑자기 김문수 부인을 소개했을까요? 나라오님, 국힘은 더 골로 갈 듯. 맞아요. 혼자 아내사랑 미친. 전정희님, 너무 억울. 대표님 말씀대로 신당 창당 안 한 게 이렇게 됐으니 김수영님, 창당했어야 됐는데 투표 포기. 투표 포기는 좀 두고 봅시다. 이재명이 대통령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신당 창당이 답이었어요. 국힘은 느끼지 못해요. 김수영님, 자통당에서 대거 입당. 국힘은 보수가 아니네요. 제가 이건 그냥 4개월을 떠들었습니다. 국힘은 더 이상 옛날의 국힘이 아니다. 완전 극우당이 돼버렸다. 풀초롱님, 투표 포기. 예, 김현숙님, 제명이 찍었습니다. 제명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 시키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그거하고 똑같죠. 아니, 김문수가 되건 한덕수가 되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된다 치면요. 실질적인 대통령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입니다. 예.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어제 그 나온 그 짤이 있는데 그 뭐야 엘리베이터가 이건 이제 어벤져스에서 심지어 그 위원이 얘기한 건데 같은 빌딩에 있잖아요. 김문수가 6층이고 한동훈이 9층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홀짝으로 운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A 엘리베이터는 짝수층만 그러니까 2, 4, 6, 8 이렇게 올라가고 B 엘리베이터는 1, 3, 5, 7, 9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이게 익숙치않아 갖고 이제 헷갈려 갖고 김문수 캠프로 가는 노인네들이 이게 짝수층을 타야 되는데 홀수층을 탄 거야.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캠프에 있는 한동훈 캠프에 있는 사람이 들었대요. 엘리베이터가 조그마니까 떠들면 다 들리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김문수를 갖다가 찍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김건희, 윤석열이 다시 컴백해서 대통령질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그 짤이 있어요. 대화한 짤이. 어제 어벤져스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짤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SNS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SNS사에서는 한덕수 뒤에도 김건희, 윤석열이 있고 김문수 뒤에도 김건희, 윤석열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속상하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예, 청천벽력입니다. 다로님, 네, 마음이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동그라미님,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민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한동훈을 오히려 설득하는 게 낫다. 좀 선의의 압박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너니님, 밥맛 떨어졌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윤통 부부 좋아서 입 째집니다. 장난쳤어요. 못할 것도 없지님. 신당 창당이 다 성금 모으면서 아니 여러분 이번에 30억 모으는 거 보셨죠? 신당 창당을 했으면 그거 돈 안 모았겠습니까? 더 모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게 리미트가 없다 그러면 30억이 아니라 무슨 100억이라도 모으지 않았겠어요? 신당 창당하면? 신당 창당할 때 그 개소리 했던 애들이 뭡니까? 신당 창당 돈이 만드는데 누가 돈을 내나요? 사람이 있나요? 모일 사람이 있나요? 특히 대구, 부산 모이는 거 못 보셨어요? 예? 석촌호수에서 모이는 거 못 보셨어요? 무슨 걔네 항상 그랬잖아요. 신당 창당할 때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다 해결이 된다고. 정말 아니 근데 그렇게 왜 한동훈 파리 유튜버 애들은 왜 이렇게 떼를 쓰죠?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면서 그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죠? 정말 화가 난다. 나라노님, 서울시장 좋으네요. 제가 전략을 그렇게 컨설팅을 드립니다. 또카페님, 오늘 절망, 나라노님, 원스텝, 차근차근 대통령으로, 김영옥님, 투표기권, 국민 탈당, 여인하루님, 수락연설, 또 비가 오는 위원회 다음과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67년생 한동훈님, 조금만 길게 봅시다.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의 구태, 저항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사실 친윤 국힘이든 개딸이든 바닥까지 가서 스스로 퍼져서 개혁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 한동훈 신당 기대해 봅니다. 없이 살아 후원 10만. 예. 34만 7천 원밖에 못했는데 신당 창당제 창당비 100만 원 가능. 100만 원 창당비 내시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전정희님, 그래도 우리 한동훈을 끝까지, 그러니까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을 포기하면, 국힘은 포기해도 한동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지금 한동훈밖에 없어요. 나라원님 맞습니다. 3년 대통령보다 8년 대통령으로. 아느님, 우리는 한동훈 끝까지 밉니다. 끝까지 밀어야 됩니다. 아이고, 수호지심이 추윤들의 배신자 프레임, 좌파 위장투표에 당한 듯. 일리가 있습니다. 전정희님, 나라나오님, 부산인 줄 압니다. 저는 함양인데요. 어디서든 뵙길 원합니다. 아이고,
지역이 비슷하시네. 전쟁님, 우리는 투표를 이재명한테 할 수는 없으니 정말 어찌하는 게 민와이님 젤로 고생한 후보가 한동훈인데 이건 건의 작품입니다. 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뒤에 있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스카이인님, 자통당 큰일 했네요. 미니와이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나 참. 6, 7년생 한동훈님, 한동훈에도 한동훈에게 국힘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가 없어요. 지들 밥그릇 안 뺏기려고 수남 방법 안 가리는데 저희 어머니도 투표 안 나가신다고 다음에 나올 때까지 살아야겠다고 하시네요. 87세신데 이번에 빼고 두 번 더 하시라고 그러면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셔야겠죠. 맞습니다. 예, 오래오래 예, 장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그라미님 멤버십 가입 라이브 방송할 때 제일 밑에 우측 달러 표시 누름 있습니다. 예, 생방송 중에 예,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동그라미님이 잘 아시네요. 예, 미니와이님 이 당선 안 됩니다. 마이키님 40만 투표로 대선 후보라. 제명 기회는 절대로 안 들리. 여인하로님 김문수가 지 마누라 데려온 거 보면 미리 알았다는 거죠. 국힘에서는 아무리 해도 못해요. 신당만이 답입니다. 한통령님께서 한동훈께 메일이라도 보내주세요. 민와이님, 짜고 치는 고스톱, 민들레님, 무소속으로, 예. 민와이님, 신당창대야, 저 당은 귀신들렸다. 예. 나라노님, 한동훈 신당창대 얼마나 구박받았어요. 예, 엄청 아니, 구박받은 정도가 아니라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잖아요. 예? 그 뭐죠? 개인정보 팔아먹는 사기꾼. 예?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저를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에서 사기치는 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다음에 뭐야? 신당 창당하면서 모금해갖고 돈 갖고 튀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여러분 아이고 컨티님 예, 국힘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맙시다. 답 없어요. 아이고 또리님 예, 조작 예. 구경희님 야비한 유상인 나경원 김민정 권성동 고영세 이런 인간 인근한 안 될 거다. 로주님 조작될까 걱정했는데 싼 건 저것들이 수작부린들 김형옥님 신당은 돈이 많이 들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 이준석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돈이 있어서 이영수님 진짜 너무 고생만 했어요 저 쓰레기들 때문에 힘 빠져서 한동훈 나 얼마 믿겠어요 김경민님 한동훈 예, 구경희님 너무 속상해요 와 정말 짜증난다 예 정말 짜증나네요 행운님 예, 속상하네요 비행기 구루님 오기가 생겨서 한 대표님 정치 안 간, 정치를 관두면 안 되죠 예, 끝까지 한동훈을 밀어야 됩니다 로즈님 투표 포기 저도 예. 아이고 정말 예, 김민정님 살고 싶지 않네요 예. 안정열님 살 곳 김지한님 예, 친윤들이 계략져서 방해하니까 탈당하고 창당합시다 예. 몇을다님 창당이나 무속이든 했어야 되는데 국힘에서 하니 힘들죠 예. 정말 예, 안타깝습니다 이영수님 고성국이 병이 다 나 있겠네요 쓰러졌는데 일어났나 모르겠네. 고성국 씨는. 아이고. 김지아님, 국힘은 내란당 되었으니 친한은 창당해야 돼요. 국힘의 한 사람님, 차대한. 예, 다음번에는 꼭 되게 합시다. 다루님, 윤건이 감방 안 가나요? 아니, 갈 거예요. 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윤건이는 감방 가는 걸.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은 안 갈 수도 있지만 김건희는 예약을 해놨다. 리들스타님, 불쌍해서 어쩌나, 한동훈님. 무지개님, 국힘 폭파해야 돼요. 예. 애플민트님, 신당창당 답이었네요. 콩이야 보리아님, 미쳐버리겠네요. 예. 대체 이게 뭐죠? 믿을 수가 없어요. 무지개님, 일어났어요. 고성국 일어났습니다. 빨리도 일어나네. 예, 전정희님 눈물 나요. 자, 여러분, 그,
정말 저도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정말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내일 한번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일주일에 한번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저녁 8시에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삼과 영성 TV. 여러분 검색하셔갖고 삼과 영성 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내일 저녁 8시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 했다. 한동훈 밟아도 살아 돌아온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이게 1시간 방송이거든요.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예, 방송합니다. 꼭 한번 들어서서 해보시라. 지금 뭐 200분 넘게 아직도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예. 우리가 정말 한통영 채널이 빨리 10만 구독자가 돼서 좀 영향력을 갖고 그래야 내년에 우리 한동훈 대표 서울시장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포기할 게 없습니다. 다음 목표는 뭐야? 한동훈 서울시장이다. 예. 그걸 갖고 제가 1년 동안 무지기 열심히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또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한동훈 또 후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큰 상처 받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는 신당 창당 압박을 해서 신당 창당을 꼭 하게 합시다. 6월 4일 날. 그러니까 6월 3일 날 대선 끝나고 다음 날 6월 4일 날 신당 창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준비해서 내년에 서울시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압박을 좀 합시다.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